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네, 오늘은 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날씨가 하루 종일 이렇게 태양을 안 보여주고 흐리게 하루 종일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료와 병해충, 이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는 부엽토에 대한 것 요를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제가 연구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료를 주면 작물이 잘 자란다. 비료가 부족하면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병에 걸릴 수 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종종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비료를 많이 주었는데도 병해충이 더 많아진다. 네, 사실이죠. 진딧물, 굴파리, 곰팡이, 썩은 병. 네,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비료는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료는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많이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는 부족할 때만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과하면 간에 부담이 되고 몸에 독이 된다는 것이죠.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료가 들어가면 작물은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작물 작물 몸속에, 작물 그 몸체 속에 그 내에 과잉 축적된다는 것이고요. 일부는 뿌리 주변 토양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남은 영양이 바로 병해충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논법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병해충은 자연의 청소부다. 과잉된 것을 치우러 온다. 예, 어디서요? 자연에서요. 농부가 어떠한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그 활동한 결과에 작물은 정확하게 농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공부죠. 근데 안 해요. 연구원 여러분, 병해충은 먹을 게 없으면, 즉 청소할 게 없으면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잉된 비료 성분, 특히 질소질이 많으면 진딧물이 연한 새순을 노리고 굴파리는 수분 많은 줄기를 파고들고 역병균은 물 많고 통기성 약한 뿌리 쪽에서 퍼지고 곰팡이균은 질소에 의해 연약해진 조직을 타고 침입합니다. 결국 비료를 많이 준 밭일수록 병해충의 발생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나열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에 비료를 투입했다. 네, 수익이 증가하지요. 그런데 과잉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서 병해충이 증가되고요. 그럼 어떡하죠? 농약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후 흙이 돌아가십니다. 네, 사망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토지에서, 이러한 농지에서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 농업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악순환입니다. 처음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비용은 늘어나고 흙은 죽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비료도 안 먹히고 농약도 안 듣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맞아 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농민이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기후 탓이야. 요즘 날씨가 이상해서 그래. 하지만 근본 원인은 날씨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흙이 스스로 정화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흙이 스스로 무언가를 정화를 못한다. 흙이 죽었다.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한다. 네, 멈춰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발전은 할 수가 없겠죠.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농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과잉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농지가 아닌 다른 곳을 보라는 것이에요. 있더라도 자연의 미생물과 생태계가 스스로 조절하고 정화합니다. 하지만 농지에서는 그 자연의 정화 구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영양 중심 농업에서 정화 중심 농법으로 전환하자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 이론이나 비료나 농약을 반대하거나 철저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 봤으면 그 후의 후유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양 중심 농법에서는 정화 중심 농법으로 전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정화되었느냐, 비료를 얼마만큼 토지에다가 넣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농사하면서 얼마만큼 자연의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흙이 스스로 청소하는가, 이게 병해충을 막는 핵심입니다. 정화력이 없어진 흙은 말 그대로 병해충의 번식 공장이 됩니다. 통기성이 낮고 유기물 발효가 안 되고 과잉 비료 축적되어 있고 미생물 다양성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런 밭은 봄이 되면 진딧물, 여름에는 역병, 가을에는 응애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공부거리죠. 이걸 막으려면 비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흙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는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과잉으로 영양은 병해충의 먹잇감이 된다. 두 번째, 병해충은 자연의 청소부다. 남은 에너지를 먹으러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료 중심 농법은 병해충 중심 농법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되면 농약 의존, 비용이 증가, 토양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과잉을 스스로 정화하는, 흙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는 비료와 병해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병해충이 더 생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 해결책인 흙의 정화력, 그리고 미생물의 역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해충을 막는 건 농약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흙 속 생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흙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어제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참외 모종은 그대로 있고요. 옆에 오이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이를 이제 이쪽에다가 심을 것이고요. 저 끝에 약 한 50주를 심어 놨고요. 지금 보이는 이곳에는 망 밑에다가 7월 10일경 직파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이쪽은 지금 일부 모종을 제가 키워서, 여기는 이모작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곳은 적양파를 수확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참외, 수박, 오이, 가지, 고추, 예, 이렇게 경작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정식을 해 놓은 곳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 지금 보면 고랑에 흥건하게 물기가 있죠. 예, 물은 작물한테 직접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물을 좀 더 길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고랑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두둑과 고랑을 만들고 이 고랑에다가 이렇게 물을 흠뻑 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흠뻑 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하게 되면 농사가 아주 잘 돼요. 아주 건강하게요. 네, 그런데 이것은 비료를 쓰는 그런 토지에서는 좀 힘들어요.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이, 수분이 많게 되면, 이제 온도가 지금 오늘이 7월 말경으로 돌아가고, 6월 말경인데, 이래 7월 달로 접어들고 7월 말 8월 초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하죠. 그럴 때 작물이 못 견딥니다. 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이니까, 에너지 농법 공부를 조금 더 계속 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이렇게 에너지 농법에서 하듯이 토양발효제를 많이 넣고 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균충 피해가 없는데, 일반 농지에서는 수분이 많다 하면 어떠한 균의 온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걸 참고해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참깨를 심으려고 준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비가 좀 자주 오는 그러한 관계로다가 밭 관리가 좀 어렵군요. 그래도 잠깐 지금 비가 멈춘 요 시간을 통해서 경운을 해서 노타리를 쳐서 골을 째놓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6시서부터 이곳에 참깨 씨앗이 들어갑니다. 들깨와 다르게 참깨는 아직 씨앗 파종이 늦지 않았으니까 참고해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들깨는 이미 이제는 이쪽 제가 있는 곳은 파주인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들깨를 지금 파종한다 그러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곡이요. 그러나 알곡이 아닌 들깨 잎을 수확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참깨를 심을 것입니다. 참깨는 아직 안 늦었고요. 예전에는 참깨를 일찍 심고 수확해서 또 심는 참깨만 이모작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참깨는 아직 씨앗 파종이 늦지 않았습니다. 참깨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하면 부지런히 경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